제5절 지역경찰 활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번 항목의 순찰 활동과 범죄 예방, 그리고 2번 항목의 새로운 경찰 활동 전략, 이 부분은 작년 공제의 실무종합 기준으로 해서 안 나오기 때문에 승진 대비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순찰 활동과 범죄 예방, 순찰의 종류, 순찰 노선에 따라서 구분할 때 정선 순찰, 난선, 요점, 자율 순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정선 순찰은 말 그대로 미리 정해진 순찰 노선을 따라서 순찰하는 것이고, 난선은 미리 정해진 순찰 노선이 없습니다. 요점 순찰은 어떤 특별한 그 요점을 정해두고 그러한 요점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하는 순찰입니다. 그 요점과 요점 사이에는 난선 순찰이 되겠습니다. 자율 순찰은 자율적으로 순찰하는 것이고, 순찰 인원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고 수단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의 순찰 실험입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죠. 뉴욕 경찰의 작전 25 순찰 실험, 오퍼레이션 25가 되겠습니다. 차량 순찰로 한 것인데, 뉴욕시의 25구역에 경찰관 수를 2배로 늘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찰차 수를 2배로 늘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최초의 순찰 실험이었는데 어떤 과학적인 연구 조건을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실험으로 평가는 됩니다. 결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범죄가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이런 평가는 내리고 있지만은 좀 불완전한 실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캔자스 예방순찰 실험은 여기서도 자동차 순찰 실험이었는데요. 여기서 자가 나오죠. 같이 캔자스 이렇게 자동차 순찰 실험이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그 아래에 나오는 뉴욕 도보 순찰 실험이나 플린트 도보 순찰 실험은 도보 순찰이었거든요.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차량 순찰을 증가를 해도 범죄는 감소하지 않았고, 또 일상적인 순찰을 생략을 해도 특별히 범죄는 증가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이러한 순찰의 변화에 대해서 별로 감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정감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에 도출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 워커가 나옵니다. 순찰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이 찰스 헤일이라는 학자와 사무엘 워커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채용시험에도 나왔었죠. 이 순찰의 3가지 기능을 보면은 범죄를 억제를 하고 공공 안정감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2문장만 따면 억, 안, 서 되겠죠. 헤일이 말한 순찰의 5가지 목적을 보면 범죄 예방, 범인 검거, 대민 서비스 제공, 이 부분은 이제 겹치죠. 법 집행, 교통지도 단속, 질서 유지,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번 채용시험에서는 이 대민 서비스 제공 대신에 교통지도 단속을 넣어서 사무엘 워커가 주장한 3가지다,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5가지와 3가지를 구분해서 암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서로 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학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런 내용만 잘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 워커는 순찰이 가지는 기능에서 공공 안정감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캔자스의 그 자동차 예방 순찰 시험에서는 결국 순찰 활동을 늘리더라도 시민의 안정감을 높이지는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에서는 사무엘 워커의 순찰 기능의 그 주장이 지지를 받지 못했다 하는 결론이 됩니다. 이 내용이 또 작년에 경제시험에 나온 것이죠. 아무튼 이 실험으로 순찰 활동 전략을 제거하게 만든 최초의 과학적인 연구였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뉴욕시의 도보 순찰 실험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뉴왁이죠. 뉴욕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위의 실험과 달리 도보 순찰을 좀 늘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도보 순찰을 증가하더라도 범죄 발생은 감소되지 않았지만은 시민들은 경찰관들이 좀 더 많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하는 것을 보니까 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캔자스 실험과 뉴욕의 실험의 차이점이 순찰을 늘리더라도 범죄 발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은 도보 순찰은 더욱더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었다 하는 결론이 됩니다. 자, 플린트 도보 순찰 실험이 있는데요. 이 경우도 뉴욕 도보 순찰 실험과 비슷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특별하게 범죄율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도출된 겁니다. 따라서 이 순찰 실험을 정리를 하면은 순찰 수단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지만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범죄 유례는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하지만은 도구 순찰에 있어서는 시민들에게 더 안정감을 주었다 하는 내용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순찰 실험이 그 기출 문제로 나오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이 범위를 확대해서 새로운 경찰 활동 전략을 정리를 했습니다. 핫스팟 경찰 활동인데요. 현재 실무에서는 이 핫스팟이라는 말을 잘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출제가 또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핫스팟은 말 그대로 핫한 곳이죠. 우리 경찰 입장에서 핫한 곳은 이 범죄 다발 지역을 말합니다. 범죄 취약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1995년도에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 실시한 실험인데요. 이런 범죄 다발 지역, 핫스팟에 순찰을 강화하니까 범죄 감소 효과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위에서 본 그 캔자스 순찰 실험이나 뉴욕 또 플린트 순찰 실험에서는 순찰을 늘리더라도 범죄 감소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핫스팟식으로 하니까 범죄 감소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따라서 순찰 활동이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 순찰 방식을 바꾸면 어떤 식으로 순찰할 것인지, 순찰 방식을 바꾸면 범죄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는 그런 결론을 도출한 겁니다. 하지만 비판도 있죠. 특정 지역에서만 순찰을 강화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지역사회와 경찰 간의 유대감이나 협력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고, 또 핫스팟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범죄 통계 등 그런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특정 지역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법 집행, 또 차별적인 법 집행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핫스팟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지역사회의 참여 의견이 반영되고 정보의 투명성, 접근성이 보장될 때 경찰 활동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보주도형 경찰 활동은 인텔리전스 레드 폴리싱인데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중요성이 부각됐습니다. 이때 이후로 경찰이 좀 더 효과적으로 범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만든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보겠습니다. 이 파트는 성견 대비하시는 분들도 잘 봐야 됩니다. 커뮤니티 폴리싱이라고 하죠. 커뮤니티 오리엔티드 폴리싱, 이렇게 CO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그간의 경찰이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한 범죄 통제에 집중하면서 지역사회와 경찰 간의 갈등이 증대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협력을 해서 범죄 예방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죠. 경찰 주민 간 파트너십 강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또 경찰 조직 내 권한의 이양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프로그램으로 이웃지향적 경찰 활동, 또 전략지향적, 문제지향적 이런 경찰 활동이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보면 지역사회에 기초를 둔 범죄 예방 활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순찰 활동을 개선하고 경찰의 책임 정대, 명령의 분권화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순찰 활동의 개선을 보면 어떤 비상사태에서 출동하는 앰뷸런스처럼 경찰의 순찰이 배치되어서는 안 되고, 일상적인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비상사태가 아닌 경우에도 거기에 대응을 하고, 또 지역사회 모든 장소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가시적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고요. 명령의 분권화는 지역 책임자에게 그 권한이 많이 위임이 돼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요.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라 할 때 지역사회 개념이 좀 모호하다. 경찰이 범죄를 예방해야 되는 책임을 주민들하고 함께 한다고 하면서 결국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냐. 주민과 함께 문제 해결을 하다가 보면은 민경유착, 정치권과의 결탁 등으로 자칫 부정부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 주민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다 보면은 부당하게 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고, 이런 활동이 종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역할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 또한 경찰 간의 폭넓은 전환권과 또 문제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경찰이 정치 집단으로 변모할 수도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전통적 경찰 활동과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섞어놓고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전통적 경찰 활동은 경찰이 유일한 법집행 기관이었죠. 하지만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는 경찰과 시민 모두 범죄에 대응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주민의 역할은 과거에는 치안 서비스의 수혜자에 불과했지만은 이제 치안 서비스를 공동 생산하는 입장이 됩니다. 경찰의 역할은 범죄 해결이었지만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고, 의무 평가도 범위를 얼만큼 잡았느냐 하는 검거율이 되죠. 사후 진화입니다. 하지만은 범죄와 무질서가 실질적으로 얼만큼 감소했느냐 하는 사전 예방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는 범죄 폭력을 퇴치한다. 하지만은 여기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 되고, 또 효율성도 신고가 떨어지면은 경찰이 얼만큼 빨리 반응을 하는가, 출동 시간이 그 평가 기준이 됐죠. 하지만은 주민과 경찰이 어느 정도로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가 하는 이것이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상은 범죄 사건이지만은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관심사항이 됩니다. 치안 서비스는 과거에는 부수적인 기능으로 취급이 됐지만은 이제는 중요한 기능으로 취급이 되고, 또 중요한 정보는 범죄 정보가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타 기관과의 관계는 갈등이지만은 협조, 조직 구조도 집권하지만은 분권화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권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죠. 강조점은 집중화된 조직 구조, 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책임을 강조하는 개념이었지만은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분권화된 경찰관, 개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콜릭이라는 학자는 일선 경찰의 재난권을 강화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했죠. 스콜릭의 이름을 보면은 뭐 꼴릭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경찰 꼴리는 대로 재난권을 강화했다는 그런 주장이 되겠죠. 이론적 기본은 뭐 고전적 조직 이론이지만은 거버넌스 이론입니다. 거버넌스 이론이라는 것은 제가 아래에 이렇게 정리해뒀죠. 다양한 주체들이 대등한 위상을 가지고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협치와 유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이 아래 내용도 그 2020년 공제실무조합 기준으로 해서는 언급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채용이나 경관 대비하시는 분들만 잘 챙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전략지향적 경찰활동, Strategic Oriented Policing, SOP죠. 이 경찰활동은 전통적인 관행과 절차를 이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그 방식을 조금 변형시킨 것이죠. 어떤 문제가 확인된 그런 지역의 경찰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인데, 치안 수요가 많은 시간대, 장소에 경찰력을 더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위에서 본 그 핫스팟 전략하고 좀 비슷하죠. 목적은 범죄 요소나 사회 무질서의 원인을 제거하고 지역사회에 스스로 교정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경찰의 전문적 범죄 진압 능력 향상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수사대, 태스크포스나 전문수사반을 이용하죠.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각종 자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은 네이버후드 오리엔티드 폴리싱입니다. NOP입니다. 경찰과 이웃과의 의사소통 통로를 개방한다는 개념인데, 비공식적인 통제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과 청소년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작은 경찰서 운영, 소속 경찰 간의 그 관할 구역으로 이주, 뭐 이런 정책들이 포함됩니다. 자, 이것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 이웃 감시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네이버후드 크라임 프리벤션인데, 이웃 주민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서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 안에 어떤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행동이 있다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이웃 지켜주기나 뭐 구역 지켜주기, 가정 지켜주기, 지역사회 지켜주기,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셉테더죠. 셉테더의 단점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간과한 부분이죠. 주민들에게 범죄에 대항할 동기부여를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웃 감시 프로그램은 동기를 부여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입니다. 최근에 기출문제가 가장 많이 나온 파트가 되겠습니다. Problem Oriented Policing인데 POP가 되겠습니다. 경찰이 단순한 법 집행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서 지역의 범죄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로 전환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1979년 미국의 골드스타인이라는 그런 학자가 제안을 했는데 이후에 에크와 스펠맨에 의한 사라 모델에 의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에크와 스펠맨 할 때 E와 S가 나오죠. S입니다. 그래서 S, 사라 모델 이렇게 연결해서 암기할 수 있죠. 골드스타인이 먼저 제안을 했고 이 S가 사라 모델을 만들었다.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라 모델은 Scanning, Analysis, Response, Assessment 이렇게 SARA 이런 과정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이론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많은 기출문제가 나오는데 이 순수를 문제였습니다. 조사해서 분석하고 대응하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이 단어만 보면 알 수 있죠. 그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경찰이 대응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조분 대평, 조부 대평 혹은 조석 응가 이렇게 암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대응을 할 때는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들과 협력을 해서 그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경찰만이 단독으로 대응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죠. 내용을 보면은 경찰 활동은 범죄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다른 문제들의 범위를 다룬다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고 우선순위는 재평가되어야 한다. 각각의 문제에 따른 대응은 각각의 형태를 요구한다. 맞춤형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에 불과하다. 자, 이 부분이 기출이 되었죠. 어떤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벌적 시각에서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생한 사건의 해결보다는 문제 예방 대응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 경찰의 능력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과 협력해서 범죄 예방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경찰은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이 문제지향 경찰 활동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여기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지역사회 경찰 활동과의 관계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큰 범위고 그 안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문제지향 경찰 활동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두 개념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지향 경찰 활동은 종종 지역사회 경찰 활동과 병행되어 실시되곤 한다. 시험에 나왔죠. 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지만은 문제지향 경찰 활동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 보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지역 정보를 제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민간 수처를 실시하게 하는 것은 지역사회 경찰 활동으로는 볼 수 있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그 지역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지향 경찰 활동으로는 볼 수는 없다. 이 내용도 기출이 되었죠. 지역경찰의 직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경찰청 예규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역경찰 관서장의 직무를 보면 먼저 지역경찰 관서는 지구대와 파출소만 해당됩니다. 이 규칙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출장소라든가 치안센터는 지역경찰 관서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서 공부한 경지법에 보면은 경찰 관서의 개념에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까지 포함되는 개념이었죠. 하지만 여기 예규에서는 지구대와 파출소만 지역경찰 관서로 보고 있습니다. 관서장의 업무는 전반적인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지역경찰 지역감독하고 또 이런 역할도 하고 시설, 장비, 예산 관리를 합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기 쉬운 게 행정근무, 우리 관리팀이죠. 시설, 장비를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관리하는 것은 관서장의 임무이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관리팀, 행정근무의 임무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순찰팀장은 중요 사건을 현장에서 지휘하죠.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순찰팀과 똑같이 교대 근무를 합니다. 이 관서장은 주로 그 주간에만 근무를 하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에만 근무하는 일근 근무를 하죠. 하지만 순찰팀장은 순찰팀하고 똑같이 돌아가면서 교대 근무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구대에는 3개 팀이 있는 경우도 있고 4개 팀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1팀에서 4팀까지 했다면은 어떤 날은 주간에 근무하고 어떤 날은 또 야간에 근무하는데 그 순찰팀하고 똑같이 교대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찰 팀장이 근무일지를 짜죠. 1일 근무를 지정을 합니다. 관서장이 1일 근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죠. 또 관서장 부재치 업무 대행을 하고, 행정근무는 뭐 문서와 관련된 이런 업무를 할 것이고, 시설 장비 관리 예산 집행을 합니다. 상황근무는 순찰팀에 소속된 그 경찰관이 상황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행정근무자는 여기도 그 일건 근무거든요. 주간에만 근무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관서장하고 근무 방법이 같죠. 하지만은 이 상황근무자는 이 순찰팀장에 소속되어서 팀장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업무를 보면 방문민은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응하고 신고 사건을 접수 처리합니다. 보통은 112로 신고가 접수가 되지만은 가끔 그 파출소로 직접 신고가 접수가 되기도 하죠. 그런 신고를 일반 신고라고 보통 부르는데, 일반 신고를 접수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또 조금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순찰 근무에도 보면 사건 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하고 보고 전파가 있습니다. 초동 조치를 하는 것은 순찰 근무자의 임무죠. 파출소나 지구대 안에 있는 상황 근무자도 신고 사건을 접수를 해서 상담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혹은 현장에 직접 나가봐야 되면 순찰 근무자에게 뭐 무전으로 연락해서 현장에 나가보도록 그렇게 지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처리에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시설 장비의 작동 여부 확인합니다. 파출소 안에 CCTV 같은 게 뭐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겠죠. 행정간부자는 시설 장비를 관리를 하죠. 상황 근무는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행정 근무하고 혼돈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경찰관의 임무를 글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헷갈리기 쉽거든요. 현재 파출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이런 내용들이 시험 문제로 나오면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임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잘 보고 서로 그 비슷한 것은 비교를 해가면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중요 사건 사고를 보고하고 전파를 하겠죠. 요 보호자나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감시를 합니다. 이 상황 근무자에 대해서만 두 문자를 따보면은 신작 중요하는 그러한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항상 그 신작이 중요하죠. 순찰 근무자를 보겠습니다. 이러한 초동 조치를 하는데 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검문 검색 업무를 합니다. 이 검문 검색은 밑에 또 경계 근무하고 또 비슷합니다. 불순분자 및 범법자 등 색출을 위한 통행인 차량 등 검문 검색, 이 업무는 경계 근무에 들어갑니다. 차이가 불순분자 및 범법자 등 색출을 위한 요 말에 들어가 있죠. 이 말에 들어가면은 경계 근무고, 일반적으로 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검문 검색은 순찰 근무다,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순찰 근무와 경계 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 근무가 지정돼야 됩니다. 여기도 2인 이상이 되죠. 그리고 경계 근무는 비상 및 작전 사태에서 차량이나 선박 등의 통행을 통제하게 되겠죠. 기타 근무는 위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 근무가 되겠습니다. 대기 근무는 지정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는 무전을 들으면서 10분 이내에 출동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대기 근무하면서 무전은 잘 안 듣죠, 실무상. 다시 한번 헷갈리는 개념들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찰 관서장은 시설 장비 예산을 관리하는데, 행정근무는 예산을 집행을 하죠. 그리고 상황근무는 시설 장비의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관리는 관리팀에서 하는 것이죠. 순찰 근무는 일반적인 검문 검색이지만은 경계 근무는 불순분자 등을 색출하기 위한 검문 검색이 되겠습니다. 상황 근무는 신고 사건을 접수하고 또 처리도 합니다. 하지만은 순찰 근무는 초동 조치 및 보고 전파 이렇게 되어 있고, 상황 근무자는 중요 사건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전파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헷갈리기 쉽게 되어 있으니까 차이점을 잘 보고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